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초대석 시간인데요. 오늘 초대석에는 서울약국 동호한의원의 정용웅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정용웅 원장님 오늘은 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요? 예, 지난달에는 우리가 그 밖에서 살 수 있는 그냥 살 수 있는 소염 진통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죠. 네.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다 중요합니다.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위는 우리 먹는 음식하고 직결되는 하나의 장기예요. 그래서 이 장기가 하는 역할이라든가 그다음에 위 이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면 그걸 처음부터 이렇게 분해하고 깨고 그냥 막 이래 갖고는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드는 게 위장이거든요. 네. 그리고 위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먹으면 바로 입 속에서 넘어가면 어디로 연결돼요? 식도하고 연결이 되잖아요. 그죠? 식도와 같이 붙어 있는 거 위에요. 그다음 위를 바로 떠나서 음식이 떠나서 제일 먼저 닫아내는 것이 이 소장의 첫 부분인데 소장의 첫 부분이 십이지장이거든요. 그러면 위는 위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주머니 형태로 돼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위에서 딱 이렇게 그 음식이 들어가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나오지 못하도록끔 스핑크터라는 게 있어요. 거기가 그 딱 이렇게 그 결절 같은 뭐 결절이라 뭐라 그러냐 그 이렇게 막아주는 문 그거를 이제 분문이라고 그러죠. 분문. 그러면 위에 안에서 음식이 이제 막 믹스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액도 뭐 이제 하고 이제 산도 나오고 이래 갖고 잘게 부숴 가지고 위를 떠날 때 통과하는 문이 유문 이렇게 얘기하죠. 네. 예, 그건 그 파이롤릭 스핑크터인데 떠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잘 소화되도록끔 위산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요. 예. 위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 뭐냐면은 그 위산이 나오게끔 하는 위가 이제 위 아래 위 중간 아래 세 부분 하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parietal cell 뭐 이렇게 위벽 세포 뭐 이런 우리말로 되더라고요. 거기서 위산이 나와요. 네. 근데 위산이 나와서 그거를 음식을 소화하는데 특히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나온다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. 예, 위산이 그래서, 부족한 경우. 예, 그래서 우선 위산이 하는 일을 우선 어떤 중요한 일들을 위산을 하느냐. 위산은 첫째로 보면은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면 음식하고 많은 그 세균이 같이 들어가겠죠. 네. 세균이 당연히 같이 들어가죠. 그럼 그 세균을 죽이는 역할. 왜냐하면 위산은 그 산도가 1.5에서 3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은 위산이 그 박테리아를 다 죽여요. 근데 위산이 너무 묽거나 많이 없다면 박테리아 죽겠어요? 안 죽어요. 그렇죠? 그런 역할을 하고 위산은 또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펩신이라는 그 이 소화 효소를 또 거기서 이제 만들어내죠. 네. 또 그다음에 위산이 제 역할을 제 농도가 되면은 이것이 신호를 줘요. 담즙 그다음에 췌장이에요. 왜냐하면 그게 위장을 떠나서 십이지장으로 들어가면서 신호를 주는데 담즙이 거기서 나와야 되고 췌장에서 소화액이 나와야 되고 이런 역할을 또 이제 하고 네. 위산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은 음식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는 그 중간 문이 열리질 말아야 되죠. 안 열리질 말아야지 거꾸로 역류 현상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. 예. 근데 그것이 잘못되면 거꾸로 역류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위산 농도가 제대로 안 되면은. 네. 그다음에 잘 섞인 그런 그 음식이 위를 통과해 가지고 소장의 첫 부분인 저기 십이지장으로 들어갈 때 그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. 예. 근데 그게 적정선을 유지 안 하면 잘 열리질 않아요. 아, 위산의 농도가 그래서 중요하겠군요. 되게 중요하죠. 그래서 음식이 예를 들면은 그 속에서 오래 머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? 위에 내에서.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유문이 빨리 열려서 소장으로 들어가서 소화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열리고 위에서 머문다.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기죠. 예를 들면은 뭐 그것이 너무 발효가 된다든가 뭐 좀
우리 좀 이상한 말 머리 썩는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면은 뭐가 거기서 이게 발효가 생기고 막 이러면은 가스가 생길 거 아니에요. 예. 그럼 소화 불량도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속이 더부러한 증세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끄끄거리잖아요. 또 예. 그러니까 그렇게 소화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또 인제 소화제 드시기도 하시고 또 속이 쓰리면 또 위산 과다에 먹는 약들 그냥 그 처방전 없이도 먹을 수 있잖아요. 옛날에는 그런 경우 사 처방이 드시기도 없으면 하죠. 살 수가 없었죠. 네. 근데 처방 없이 지금은 자유로 살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. 위산은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적정선과 적당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억제하는 약을 먹으면은 위산이 부족하게 생기잖아요. 예. 그 부족하면은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? 우리가 그래서 이 저산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. 무산증이 있고 저산증이 있는데 미국의 통계를 낸 걸 보면은 약 한 성인의 90% 이상이 90% 정도가 저산증이나 무산증이래요. 근데 아. 그거를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. 그 위산이 부족하거나 위산이 없다란 얘기인가요? 그렇죠. 없는 사람들인데 그건 없는 사람은 흔치 않지만 저산은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그렇군요. 예를 들면은 성인 남녀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반 이상은 다 저산증이라는 거예요. 근데 위산이 그걸 부족하다.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. 왜냐면은 속이 쓰린다는 것이 저산증에도 있을 수가 있고 위산 과다에도 있네요. 과도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. 속만 쓰리고 그러면은 무조건 위산 과다인 줄 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.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이런 쭉 얘기하니까 의사들은 이제 위산 과다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처방을 산을 억제하는 약을 줄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죠?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산증인 사람을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줘버리면 더 저산이 돼버리잖아요. 그렇겠죠. 그죠?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요새는 아까도 말씀드렸죠. 처방 없이 그냥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또 문제라. 네. 그러니까 속만 쓰리면은 뭐 위산 처방도 받지 과다인 줄 않고 알아. 스스로 '아 내가 위산 과다인가 보다.' 하고 위산 과다 약을 이제 약국에 가서 처방 없이 본인이 스스로 사서 먹게 되면 그게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는 병을 거예요. 키우죠. 병을 키우죠. 그래서 내가 저산증인지 아니면 위산 과다인지를 분명히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예. 우리가 그 구별하는 방법을 한번 약간 볼까요? 어떤 때가 저산증인지. 네. 저산증과 위산 과다의 구별법. 예, 이거 한번 보자고요. 우선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. 네. 그러면은 우선 소화가 안 된다 이러면은 위산 과다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. 아. 위산 과다는 소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.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. 네. 그리고 그 저산증은 속이 쓰린 건 양쪽이 다 속이 쓰려요. 근데 저산증은 소화가 안 돼요. 아. 안 되면서 속이 쓰리다는 거죠. 그렇군요. 네. 속도 쓰린데 소화가 안 된다 그럼 저산증을 오히려 의심해 봐야 되겠네요. 그렇죠. 이제 보통 연세 드신 분이 아이고 속이 왜 답답해. 아이고 속이 그냥 더부려 죽겠어. 아이고 속도 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뭘 먹어요? 속 쓰리니까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먹게 되죠. 네. 그러면 임시로는 좋아. 아유 좀 괜찮네. 일단 쓰린 거는 괜찮아지시겠죠. 괜찮아지니까 속쓰림은. 쓰리고 통증이 오니까 그걸 먹으니까 위산이 덜 나오니까 쓰린 것은 좀 덜하고 통증도 없어지니까 그다음에는 습관적으로 자꾸 이거 먹게 돼요. 예. 저산증인데 위산이 적게 나오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적게 나오는 위산과다 약을 습관적으로 드시게 된다는 얘기죠. 그렇죠. 그래서 식후에 배가 더불어 가고 트림이 계속 나온다. 그러면 일단 저산이 아닌가를 의심해야 돼요. 예. 그다음에 또 소화불량이나 설사나 변비 등이 많다. 이것도 저산증을 의심해야 되고 식후 음식을 먹었는데 속이 좀 미식미식하기도 하다. 예? 그런 것들. 그다음에 소화되지 않는 변이 생긴다. 그다음에 뱃속에 가스가 자꾸 찬다. 가슴이 쓰리다.
어떤 분이 이제 보면은 그 항문이 가렵다는 분도 있어요. 이런 것도 저산증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다음에 또 뭐냐면 빈혈이 있다. 예. 이 빈혈이 있으면 왜 저산증이 있다 한번 설명을 한번 하죠.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자꾸 생긴다. 뭐 손톱이 갈라진다. 이런 것들은 다 일단 저산증으로 일단 의심할 수 있어요. 제일 예. 좋은 거는 이 하이델버그 테스트를 해가지고 캡슐을 먹어요. 먹으면 그게 들어가서 산도를 측정하는 게 있어요. 이제 그렇게 하면 네. 뭐 정확하지. 안 그러면은 그 위내시경 할 때 그 액을 추출해 가지고 검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확실하지.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일단 저산증을 의심해 보시고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예. 흔히들 이제 속 쓰리면 위산 과다인가 보다 해서 위산 과다 약을 드시는데 앞으로는 이게 위산 과다일 수도 있지만 저산증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정영호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저산증이 더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. 그렇죠. 그 위액 분비가 줄어드니까 너무 혼자서 진단하셔서 혼자서 약 사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좀 진료도 받으시고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네요. 그렇죠. 내가 저산인지 위산 과다인지를 분명히 하는데 이제 보면은 젊은 층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때는 젊은 층에는 위산 과다가 좀 많아요. 근데 위장의 그 병이라는 거는 이제 역류 현상이라든가 위염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위궤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죠? 네. 근데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산증의 그 징조가 많이 나타난다는 예. 그러니까 이 저산증도 어떻게 보면 노화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? 에이지와 관계 있죠. 당연히 관계 있죠. 예. 그래서 우리 그 약국에도 보면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산을 억제하는 약을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네. 단순히 속이 쓰리시다는 이유로 그렇죠. 내 위에 산이 너무 많아서 아프기 때문에.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 그 저산증이 그 왜 생기느냐 그러면은 항생제를 너무 오래 썼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그 뭐죠 헬리코박터라는 말 들어보셨죠? 네. 그런 것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뭐 너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그다음에 이 지난달에 했던 그 진통제 그 그냥 살 수 있는 소염 진통제를 너무 오래 먹는다든가 예.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나이하고 관계 있죠. 나이.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산을 억제하는 그런 약들을 너무 오래 쓴다든가 그런 그 여러 증상 때문에 왜 저산증들이 생겨요. 예.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저산증을 그다음에 어떤 질환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음식을 정말 저녁 식사를 참 좋은 데서 좋은 음식을 먹었어.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용기가 나고 힘도 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먹었는데 속이 더 불어가고 속이 껄껄거리고 축 처지고 이런다면 좋겠어요? 안 좋지 당연히. 네. 좋은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먹었는데 그래서 왜 그런 증상이 생기냐 하면 이 저산증을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보자는 거예요. 예. 이 저산증을 계속해서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두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까지도 악화가 될까요? 예, 그러니까 여러 증상이 있어요. 아까 얘기하는 그 소화 불량이 생기고 블로딩하고 다이아리가 그러니까 설사도 생기고 변비도 생긴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. 예.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위에서 빨리빨리 음식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는다. 왜 안 내려오냐? 산도가 약하니까 밑에 유문이 빨리 안 열려서 그렇다. 네.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음식이 프로테인 말하자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돼가지고 쫙쫙쫙 밑으로 내려가서 몸에 흡수가 돼야지 우리가 기운도 나고 참 이 활력도 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에너지도 몸에서 없어지고 예, 그러니까 축 처지고. 단백질 소화에 또 위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. 하죠. 위산을 하지만 그런데 그 단백질은 위에서 펩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제 아미노산을 분해돼가지고 소화가 되게끔 만들지만 그 예를 들면 뭐 췌장에서 나오는 거 있죠. 그러면 탄수화물이라든가 뭐 지방이라든가 지방은 또 담즙하고 또 관계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십이지장 소장의 첫 부분이 십이지장에 가면은 이게 위장에서 산도가 정확하면 신호를 주는데 그 신호가 안 가니까 담즙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잖아요.
그다음에 치장에서 소화액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위에서 이 단백질이 제대로 또 분해가 돼서 이 아미노산에 대해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다음에 뭐가 생겼어요?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. 예, 예를 들면 뭐 손톱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또 우리 피부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데 다 작용하는데 그런 데 다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 근육의 그 단백질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하면 우리 기존에 있는 살에서 또 뭐 끌어내야 되는데 이런 일도 생긴다고요.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게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이 음식물들이 소장을 통과해서 대장으로 가고 뭐 그러잖아요. 근데 이 대장은 내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대장은 우리 몸의 제2의 뇌라 그랬어요. 거기서 뭐라면 세로토닌이라는 이 물질이 나는데 세로토닌은 기분 좋게 만드는 우리 물질들이에요. 네. 근데 그게 분비가 잘 안 되니까 우울해지고 막 정말 이 활기차게 좀 활발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우울해진다. 그래서 세로토닌 분비가 또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. 예. 그러면 또 아까 얘기하듯이 그 제대로 분비가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이 장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장이 딱 이렇게 제대로 벽이 이렇게 막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. 네. 그러면 글로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요? 글로 소화가 된 단백질이 글로 들어가요. 그러면 그게 피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. 피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이상한 놈이 들어왔네. 제대로 소화된 아미노산이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제대로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이상한 놈이 들어왔네. 그리고 그때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알러지도 생기고 그다음에 관절염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 칼슘은 우리 몸에서 이 환경이 돼야지 제대로 흡수가 안 돼. 산화가 안 되고 칼슘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다음에 그러면 다음즙이 안 나오니까 다음즙은 뭐냐면은 그 지방에 녹을 수 있는 그런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비타민 D도 흡수가 잘 안 되죠. 그다음에 칼슘도 또 문제. 그러니까 뭐 골다공증이 또 생기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위산이 몸에 상당히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정도가 아니죠.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산의 농도가 중요한데 그 위산이 부족한 저산증일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또 몸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예. 그런 어떤 거네요. 그다음에 비타민 B12가 굉장히 중요해요. 비타민 B12인데 비타민 B12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첫째로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위산 과다인지 위산 부족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을 억제하는 약을 쓰십사 하는 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. 예, 단순히 속이 쓰리다고 위산 과다라고 생각하셔서 위산 과다의 약을 드시면은 오히려 몸에 상당히 좋지 저산증을 더 않다라는 유발하니까 말씀이십니다. 몸에 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. 예, 오늘 정용호 원장님 이 저산증의 증상과 또 그 약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서울약국 동호한의원의 정용웅 원장과 함께했습니다.